일곱 번째 노트이고요. 이 노트에서는 트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챕터 전까지 살펴본 자료 구조들은 선형 자료 구조예요. 선형 자료 구조. 자료 구조는 복합 타입으로 동일한 종류의 값들을 여러 개 유지하는 것이 이제 자료 구조인데, 이제 선형 자료 구조는 어떤 요소에 앞 요소가 있으면 하나밖에 없는 거고 뒷 요소가 있으면 하나밖에 없는 건데, 이제 비선형 자료 구조에서는 앞에 있는 요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뒤에 있는 요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비선형 자료 구조는 크게 그래프, 트리 두 종류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정확한 개념은 그래프가 큰 개념이고 그래프 중에 일정한 어떤 특정한 종류의 애들이 트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리도 그래프의 한 종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래프 먼저 살펴보지 않고 트리를 살펴보고, 주로 우리가 쓰는 자료 구조 중에 내부적으로 트리 구조를 사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위한 별도 자료 구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필요할 때 만들어 쓰는 거지, 기존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떤 걸 갖다가 그래프를 만들어서 쓰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선형 자료 구조이고, 이제 학기 끝날 때까지 계속 살펴보는 자료 구조들은 다 하나를 빼고는 비선형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배우는 모든 게 다 비선형 자료 구조는 아니고, 이제 트리, 그래프 요 것들은 이제 비선형 자료 구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는 그래프의 한 종류이고, 그래프는 간단하게 소개하면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도식화해서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얘네들이 노드이고 요것들이 이제 간선입니다.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 그런데 이 간선들은 여기처럼 방향이 없을 수 있고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프를 또 배우면 말씀드리겠지만, 요 간선에 어떤 가중치, 값을 할당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한다. 그럼 여기가 도시예요. 그럼 이 도시에서 이 도시에 가는데 뭐 거리가 있겠죠. 아니면 걸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모델링 하는 거에 따라 다를 텐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뭐 50km다. 그럼 50이라는 값이 요 간선에 할당돼 가지고 우리가 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그래프에서는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의 경로를 찾아가지고 그 경로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하겠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단 경로를 찾는 게 목적이 되겠죠. 가장 빠른 경로. 그래서 경로라는 거는 두 노드를 잇는 간선들이지만, 우리가 경로를 얘기할 때는 이제 노드를,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A에서 D까지의 경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두 개의 간선이로 되는 거죠. 근데 경로를 얘기할 때는 간선을 얘기하지 않고 B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D를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물론
이 경우에는 경로가 A에서 D로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게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죠. A, B, C, D. 이것도 경로죠. 그래서 한 목적지로 가는데 경로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보통 최단 경로 찾을 때에는 가장 경로의 길이가 짧은 거를 찾겠죠. 근데 간선의 가중치가 없으면은 간선 수가 경로의 길이가 되는데, 만약 가중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른 거가 되죠. 이렇게 되면 경로의 길이가 5가 되는데 이렇게 가면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른 경로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로 중에 주기라는 얘기를 하는데, B에서 다시 쭉 돌아서 B로 오면 이거는 주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이 경로는 B에서 다시 B로 오는 그 경로를 우리는 주기라 그럽니다. 주기. 사이클. 연결 그래프는 뭐냐면은 모든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 경로가 존재하는 그래프예요. 얘는 연결 그래프죠. 다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어요. 연결 그래프예요. 연결 그래프. 얘는 연결 그래프가 아니에요. 왜? 여기서 일로 갈 수 있어도 여기서는 일로 못 가죠. 그러니까 방향 그래프, 얘네가 방향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방향이 없는 선이다. 그럼 연결 그래프예요. 방향이 없는 데서는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건 연결 그래프가 아니죠. 근데 방향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는 갈 수 있어도 거꾸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연결 그래프라고 안 해요. 그래서 연결 그래프는 모든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 경로가 존재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단일 연결 구조는 이제 트리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이중 연결 구조는 트리는 아니고 그래프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트리가 뭐냐? 트리는 주기가 없어야 돼요. 연결 그래프인데 주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트리가 아니에요. 주기가 있죠. 여기 이렇게 아까 주기가 있기 때문에 트리가 아니에요. 얘를 없앤다. 그럼 이건 트리가 돼요. 그래서 트리는 연결된 그래프인데 주기가 없는 그래프이고, 트리는 보통 간선의 방향을 표현 안 합니다. 간선의 방향을 표현 안 하는데, 트리 중에 루트를 가정하는 트리들이 많아요. 루트. 특별한 노드를 루트로 지정하는 거예요. 루트. 근데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자료구조나 아니면 컴퓨터 공학에서 사용하는 트리들은 루트가 있는 트리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가 1이 루트라고 보시면 돼요. 루트. 그러면 방향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있다고 보셔도 돼요. 얘가 부모가 되고 얘가 자식들이 되는 형태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트리는 크게 루트가 있는 트리, 루트가 없는 트리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주로 살펴볼 트리들은 루트가 있는 트리예요. 그래서 루트는 부모가 없고 자식들만 있는 트리가 되겠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2, 3, 5, 6처럼 자식이 없는 노드들은 단말 노드라고 그래요. 단말 노드. 그래서 트리는 보통 간선을 표시하지 않고요. 주기가 없지만 간선을 하나 추가하면 주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트리에서 간선을 하나 제거해도 트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간선을 제거하면은 이제는 뭐가 돼? 연결 그래프가 아니죠. 4에서 6으로 가는 6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간선 하나 제거해도 안 되고 간선 하나 추가해도 안 됩니다. 노드가 6개가 있다. 그럼 간선 수가 몇 개일까? 트리는 n-1개 존재를 해요.
n-1개. 항상 n-1개 존재를 해요. 가장 단순한 트리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트리예요. 이것도 트리예요. 이러면 노드가 3개인데 간선은 몇 개? 2개예요. n-1개. 그래서 트리는 주기가 없는 연결된 그래프이고 우리가 살펴보는 트리들은 이런 식으로 루트를 가지는 트리예요. 얘는 특별한 루트가 없는 트리예요. 트리지만 이런 애들은 우리가 보통 트리에서 살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트리는 이런 애들을 주로 살펴본다. 그럼 루트가 있는 트리의 특성은 뭐 거의 다 설명드렸는데 루트라는 유일한 시작 노드를 가지고요. 얘만 부모가 없는 거예요. 각 노드는 여러 개의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있고요. 루트에서 각 노드까지의 경로가 유일합니다. 여기서 여기 가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노드에서 어떤 노드로 가는 경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트리에서는. 트리는 뭐가 없어? 주기가 없어요. 주기가. 노드가 하나도 없는 빈 트리라는 개념도 있고 간선이 하나도 없는 루트 노드 하나만 있는 트리도 트리로 우리가 간주합니다. 그래서 빈 트리라는 개념, 간선이 하나도 없는 루트 하나만 있는 트리, 이런 것도 트리에 해당되고요. 루트가 있는 트리는 재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 놓고 보면 4가 루트가 되는 부분 트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트리는 재기 구조예요. 이 재기 구조니까 프로그램 할 때 주로 어떻게 프로그램하겠어요? 재기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구조 자체가 재기 구조이니까 프로그래밍을 트리에서 프로그램할 때는 재기 프로그래밍을 많이 합니다. 그게 편해요. 프로그램할 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선의 수는 n-1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트리에 있는 노드의 종류는 아까 얘기했듯이 루트 노드, 단말 노드, 그리고 이제 중간 노드라 그래요. 근데 루트 노드도 중간 노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루트는 중간 노드에 빼는 게 아니라 실제 중간 노드. 이 중간 노드라는 건 뭐냐면은 자식이 있는 노드들이에요. 얘네들은 단말 노드에 해당되죠. 단말 노드. 그래서 부모가 없는 노드는 루트. 부모가 있는,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노드들은 중간 노드 또는 내부 노드. 그리고 자식이 없는 노드는 단말 노드로 얘기합니다. 요거는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트리에 있는 노드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로 가족관계를 이용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 단말 노드, 중간 노드, 그 다음에 얘는 뭐 그 가족관계는 아니죠. 근데 요 형제 노드, 조상 노드, 후손 노드는 가족관계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자식 노드, 후손 노드, 형제 노드. 형제 노드는 얘와 얘는 형제 노드가 되는 거죠. 부모가 같으니까 형제 노드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얘의 후손 노드가 되겠고, 얘는 얘의 조상 노드가 되는 거죠. 얘는 부모 노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트리에서 깊이, 높이, 레벨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레벨이라는 용어만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레벨이라는 용어만. 왜 주의해야 되냐? 좀 이따 얘기하고, 깊이는 루트에서 어떤 노드까지 경로의 길이입니다. 간선의 수. 그래서 얘는 루트니까 깊이는 0이 돼요. 1, 2. 요 개수예요. 간선의 개수. 그러니까 F는 깊이가 2인 노드예요. 이 트리에서. 깊이가 2인 노드이고, 높이는 거꾸로 개념이에요.
노드와 그 노드의 후손 단말까지 가장 긴 경로의 길이입니다. F의 높이는 1이에요. 얘는 0, 1, 얘는 2, 얘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루트의 높이가 뭐의 높이가 되겠어요? 트리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 트리의 높이는 3이에요. 3. 그리고 레벨은 루트 레벨이 1, 그 다음 루트에서 거리 하나 떨어진 애들에 있는 애들을 레벨 2, 하나 더 떨어진 애들 레벨 3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레벨 1, 2, 3, 4가 되는데 어떤 곳에서 위키피디아도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여기를 레벨 0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책마다 달라요. 교재마다 어떤 교재에서는 루트 노드의 레벨을 1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서는 0으로 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만약 레벨이 0이 되면 레벨이나 깊이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우선 저는 이렇게 레벨은 루트 깊이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뭔가 이게 표준이 안 돼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교재를 볼 때 또는 다른 어떤 자료를 볼 때 이제 레벨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이 교재에서는 루트 레벨을 0으로 시작하는지 1로 시작하는지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벨은 그 위키피디아 하면 제일 정확한 건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는 여러 책에서는 또 1로 돼 있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요 레벨은 이제 책마다 다르다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관성을 위해 빈 트리의 높이는 종종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요. 노드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얘는 높이가 0이잖아요. 높이가 0이에요. 그러면 하나도 없어. 빈 트리야. 그럼 높이를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코드 구현할 때 요 마이너스 1을 활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트리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트리를 나타내고 싶어요. 내가 뭔가 구현해야 되는데 내 응용에서 내가 모델링하는 게 트리로 나타나게 되겠고 그 트리를 이제 컴퓨터로 표현을 해야 돼. 근데 컴퓨터로 트리를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 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이 장만 내가 의사 코드로 안 바꿔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작년 노트하고 똑같이 C++로 돼 있는데 뭐 그래도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원래 다른 데서는 내가 다 의사 코드로 언어와 상관없이 바꿔놨는데 이 노트만 스킵했나 제가 안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C++로 지금 그 구현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해주고 제가 어차피 그 소스를 드렸으니까 파이썬에서 또 자바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트리가 있으면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갈 수 있어요. 트리에 뭐 이게 도시다 뭐 그럼 뭐 드리고 가족관계다 그럼 여기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모델링하는 것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값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 값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 수가 제한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 개의 자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리스트를 써서 리스트 자료 구조를 가져다가 보통 C++에서는 벡터를 가져다 쓰겠고 이제 자바 같은 데는 어레이 리스트를 쓰겠죠. 써서 이제 자식 노드들을 여기다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터 개념으로 연결 구조 하듯이 이제 원래 우리가 포인터에서는 이렇게 연결을 쭉쭉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루트 노드가 있고 연결 있으면 얘네들을 다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 하나하나가 노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노드가 되는데 얘가 연결해야 된 노드가 이제는 단일 연결 구조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노드마다 어떤 애들은 자식이 3개, 어떤 애는 5개, 어떤 애는 0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벡터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부모 노드에 대한 링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얘를 유지하는 거하고 안 유지하는 거의 차이는 뭘까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부모 링크를 유지하는 것과 안 유지하는 것. 부모 링크를 유지하게 되면은 트리를 만들어 나갈 때 번거로워요. 항상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 뭘 삭제도 바꿔줘야 되고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설정해 놓으면은 나중에 알고리즘 적용할 때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기가 편해요. 왜냐면 내려가다가 다시 나 올라가야 돼. 뭐 하려고. 근데 부모 링크가 없어. 그러면 내려가면서 그 부모 링크들을 또 저장해 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트리를 구성할 때 부모 링크를 만들어 놨으면 쓸 때는 편해지죠. 그러니까 부모 링크가 있으면 트리를 구성할 때는 번거로워요. 트리를 갱신하고 뭐 이럴 때는 그 부모 링크를 다 바꿔주고 맞춰줘야 되니까 번거롭고 코드가 복잡해지는데 그렇게 해서 트리를 부모 링크를 갖춘 상태에서 만들어 놓으면 알고리즘들을 적용하는데 그 알고리즘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해야 돼. 그러면 그때는 부모 링크가 있는 게 편할 수 있어요. 뭐 그게 없더라도 구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내려가면서 내가 거쳐간 노드들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려가면서 나중에 보겠지만 내려가면서 부모 링크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유지하려고 그래. 그럼 어떤 자료 구조 유지하면 좋을까? 내가 루트부터 막 검색해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루트부터 차례대로 저장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자료 구조에 저장하면 좋을까? 네? 스택에 저장하면 좋겠죠. 스택에 저장하면 루트 저장 그 다음 노드 저장하면은 스택에서 팝하는 순서가 뭐예요? 바로 위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부모 페런트를 내가 노드에 유지하지 않으면 근데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 그러면 내려가면서 탐색해서 내려가면서 스택 자료 구조에다가 내가 방문한 노드들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로 위로 가고 싶다? 그럼 팝해서 위로 가면 되고 또 하나 더 위로 가고 싶다? 그럼 또 팝하면 그 조상이 나오겠죠. 그거의 부모. 그래서 스택을 이용하게 되겠고 이제 얘가 이제 일반적인 자료 구조인데 실제 우리가 자료 구조로 트리를 활용할 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트리가 이진 트리예요. 그래서 이진 트리는 뭐냐면은 자식이 최대 몇 개? 2개만 있을 수 있는 트리를 우리가 바이너리 트리, 이진 트리라 그래요. 근데 이진 트리를 만들 땐 굳이 벡터를 이용해서 자식을 나타낼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레프트, 라이트 2개 포인트만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요 형태는 뭐랑 같아? 이중 연결 구조에서 프리비어스 넥스트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프리비어스 넥스트가 아니라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이렇게 2개 유지하는 거고 이 경우에도 내가 2가지 옵션이 있는데 페런트를 유지할 수도 있고 페런트를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음 노트 8장에서 이제 살펴볼 우리 자료 구조가 이진 검색 트리예요. 이진 검색 트리. 그리고 이진 검색 트리 다음에 배울 게 균형 이진 검색 트리예요. 그래서 이진 검색 트리는 그냥 일반적인 개념인데 실제 사용되는 트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진 검색 트리는 만들어질 때 어떻게 내가 노드를 사입느냐에 따라서 트리의 모습이 결정이 돼요. 근데 트리로 어떤 데이터를 유지했을 때 우리가 뭐가 최적화되면은 효과적일까? 트리로 어떤 데이터를 나타냈을 때
뭐가 돼야 이렇게 트리로 나타내는 게 효과적이냐 하면은 트리의 높이가 최적화돼야 돼. 보통 우리가 트리가 있으면 이 트리를 따라 내려가 가지고 뭔가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트리예요. 근데 이렇게 찾아가는 건 뭐예요? 선형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단일 연결 구조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되어 있어야 작게 되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노드가 n개면 높이가 로그 n에 비례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연산들이, 내가 만든 연산들이 트리 높이에 비례하면은 그 연산의 최악의 경우 비용이 어떻게 돼요?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로그 n. 로그 n. 그래서 이 로그 n이 유지되려면 트리의 높이가 어떻게 돼야 돼? 최적으로 늘 유지되면 좋겠죠. 근데 이진 검색 트리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균형 이진 검색 트리예요. 균형 이진 검색 트리는 트리의 균형, 높이를 거의 최적에 가깝게 늘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균형 이진 검색 트리가 있다. 그럼 여기서의 연산 비용들은 다 뭐가 돼? 로그 n에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선형 비용을 필요한데, 선형 자료 구조에서는 뭐 O 안에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O n에 해야 되는데, 균형 이진 검색 트리는 늘 로그 n에 다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트리 노드를 정의한 다음에 이 트리 노드를 갖고 실제 트리를 정의해야 되겠죠. 실제 트리를. 근데 이 트리를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트리라는 또 구조체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고, 얘를 안 만들고 얘를 갖고 할 수도 있어요. 얘를 갖고도. 그래서 얘가 이제 C++로 되어 있는 코드인데, 일반 트리. 이거를 제가 지금 자료에 올려놨어요. 자바 버전, C++ 버전, 그리고 파이썬 버전을 올려놨는데, C++ 버전하고 자바 버전만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트리 노드가 있고요. 트리 노드를 지금 나타내는 클래스예요. 노드를. 그 노드는 키를 유지할 수 있고 자식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키는 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 때 늘 정수를 많이 쓰니까 정수를 놨는데, 만약 정수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를 노드에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저 인트를 바꿔줘야 될 거고, 저거를 인트로 아니라 범용적으로 쓰고 싶으면 템플릿 같은 걸 써서 T로 만들면, 내가 뭐 정수를 유지하는 트리를 만들고 싶으면 트리 인트 뭐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문자를 유지하고 싶다. 그럼 트리 std string 뭐 이런 식으로 범용으로 만드시면 돼요. 근데 이제 범용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들 쉽게 이 인트 만드는 거 만들면 만들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범용을 안 드리고 이제 인트 된 걸로 드리는 거고, 얘는 C++에서 이렇게 만들면 사용을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트리라는 걸 별도 자료 구조를 만들지 않고 노드만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노드를 만들고 그 루트 노드에 자식 노드들을 만들어서 add 같은 걸 해가지고 전체 트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을 new 해서 동적 생성했죠. 그러면 new 했으면 C++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다 쓰고는 딜리트를 해줘야 되죠. 근데 뭐만 딜리트를 하는 거야? 여기서 보면 루트만 딜리트해요. 그럼 루트를 딜리트하면은 루트에서 뭘 딜리트할까? 자기의 자식들을 딜리트해요. 그럼 자기의 자식을 딜리트하면 그 자식은 또 자기 자식들을 딜리트하겠죠. 그래서 재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소멸자에서는 뭘 삭제를 해요? 자기 자식을. 그러면 여기서 delete child 하면은 얘가 단말이 아니야. 그러면 또 뭘 delete 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식을 delete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기적으로 나는 new 해서 쓰는데 뭐만 나중에 delete 하면 돼요? 루트만 delete 하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나머지 연결되어 있는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다 삭제되는 겁니다. 물론 자바나 파이썬에서는 그것도 필요 없죠. 그냥 알아서 없어지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이제 C++는 그것이 필요한 거고, 얘를 또 만드니까 또 빅5를 또 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C++는 이게 또 빅5 만드는 게 트리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트리가 있으면 똑같은 트리를 내려가면서 복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게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노드를 어떻게 하냐면 이 아덜의 차일드를 갖고 와서 차일드와 똑같은 애를 또 만들어줘요. 만들어서 집어넣어줘요. 그럼 얘는 요거는 또 뭘 호출할까? new node 별표 차일드예요. 그럼 얘는 또 뭘 호출해요? 얘는 뭘 호출할까? 요거는 복사 생성자를 또 부르는 거죠. 그럼 재기적으로 또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에 대한 복사 생성자를 부르면 얘가 얘에 대한 복사 생성자를 부르고 얘는 또 얘와 얘에 대한 걸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기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재기적으로 항상 코드들이 이제 트리 구조에서는 재기적으로 루트를 갖고 이렇게 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트리를 갖고 뭔가 프로그램 할 때는 리커시브 프로그래밍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하기가 어려워요. 구현하기가. 그래서 C++ 쪽 관심 있는 분들은 요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자바도 보면은 여기에 클론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똑같은 트리를 복제하는 거. 근데 이 복제도 여기서 재기적으로 또 클론을 불러요. 그래서 복제해서 전체적으로 하게. 그러니까 나는 내 밑에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면 얘가 또 알아서 또 아래에도 만들어주는 그 리커시브하게 코딩이 이루어진다. 파이썬은 이거 안 하고 그냥 dcopy를 부르면, 모듈에 있는 dcopy를 부르면 저절로 전체 트리를 똑같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파이썬은 뭐 별도로 이 트리 같은 구조를 복제하기 위한 어떤 함수를 내가 재정의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바나 C++는 조금 복잡하다기보다는 이제 지금은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트리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런 재기적인 형태의 프로그래밍을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익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트리 관련 프로그래밍 하면서 리커시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가 높이고 익숙해지게끔 그런 훈련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머지 연산들은 별거 없어요. add, remove 두 가지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뭔가 응용을 만든 건 아니니까 자식을 추가할 수 있게, 또 자식을 제거할 수 있게. 근데 remove child는 색인을 갖고 제거를 하고 있고요. add는 노드를 동적 생성의 노드를 받아서 그 벡터에 넣어주는 형태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 가지 메소드를 제가 이렇게 비워놨는데 요거는 다음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일반 트리 구조에서 BFS, DFS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BFS, DFS 말고 DFS는 재기적으로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리커시브 DFS도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반복자가 있어요. 트리를 위한 반복자. 근데 이 트리를 위한 반복자는 이거 보면은 좀 복잡하고, 자바 버전을 보면은 심플한데 뭘 이용하고 있냐면 여기서 뭘 이용하고 있어요? Q를 이용하고 있어요. 자바 버전은 Q. C++ Q 이용하고 있어요. Q를 이용해서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Q를 이용해서 탐색하는 건 어디에 해당돼요? BFS, DFS 중에 BFS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DFS는 Q를 이용하지 않고 스택을 이용하거나 재기적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반복자가 얘는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근데 비선형 자료 구조의 반복자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지 않고 쫙 방문해서 이 노드들의 방문에 필요한 정보들을 선형 자료 구조로 옮겨놔요. 옮겨놓은 다음에 그 선형 자료 구조에 대한 반복자를 줘서 반복하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정적 반복자라 그래요. 정적 반복자. 그러니까 동적 반복자는 반복하면서 하나씩 이동을 해 가죠. 이동해 가는데 반복하다 내가 끝내고 싶어. 그러면 다 방문 안 해도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적 반복자는 그게 아니라 한번 모두 방문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아놓은 걸 가지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C++는 정적 반복자를 만들기 번거로워요. 왜 번거로울까? 정적 반복자를 만들기가 C++는. 네? 다시 만들기보다는 다른 애들은 객체를 몇 개 써? 하나만 써요. 반복자가. 하나의 객체만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의 객체를 처음 만들 때 왕창 방문해가지고 그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반복자를 만들면 돼요. 근데 C++는 어떻게 해요? 반복자가.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두 개의 객체죠. 비긴 엔드. 그럼 이 비긴 엔드가 그 자료 구조를 공유해야 돼요. 선형 자료 구조 만들어 놓은. 그게 번거로워요.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 정적 자료 구조를, 벡터를. 그게 번거로워요.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정적 자료 구조, 정적 반복자, 동적 반복자 개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선형 자료 구조에서는 그런 개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선형 자료 구조에서의 반복자는 늘 순서대로 방문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방문해가지고 어디다 모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원래 자료 구조가 선형 자료 구조니까. 근데 비선형 자료 구조는 이 만들기가, 그래프 같은 경우에 만들기가 되게 번거롭습니다. 여기 갔다 이 순서대로 뭔가 방문하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방법을 써서 쫙 모아놓은 다음에 벡터 같은 데 넣어놓은 다음에 그거 갖고 반복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런 반복자들을 우리가 정적 반복자 또는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반복한다 그래요. 스냅샷을. 그러니까 오히려 다중 프로세서 환경들에서는 정적 반복자를 또 은근히 많이 써요. 왜냐하면 내가 막 반복하고 있는데 누군가 막 거기다 집어넣고 있을 수 있죠. 그럼 동작이 이상해지겠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내가 반복하는 순간에 그 자료 구조의 모습을 찍어서 그 찍은 상태대로 반복을 하는 거죠. 누가 집어넣는 건 나는 몰라. 지금 그거는 내 반복할 때는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각 언어별로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BFS, DFS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코드는 내가 요번에는 제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트리를 우리가 만들 때, 일반적 컴퓨터 공학에서 트리를 만들 때 이제 방금처럼 노드를 만들고 노드를 다른 노드와 연결해 가지고 이제 트리를 구성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객체장 기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객체장의 상속을 이용해 가지고 노드라는 걸 만들고 단말과 중간 노드를 상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말과 non-leaf가 따로 이렇게 타입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트리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객체장 기법으로. 이거를 설계 패턴에서는 컴포짓 패턴, 합성 패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컴포짓 패턴은 실제로는 트리를 나타내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언제 많이 쓰는 설계 방법이냐면은,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스타크래프트를 한다. 그러면 마린을 한 군인을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러 명을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처리하나 10개를 같이 처리하나 똑같이 취급하게 하게끔 할 때 쓰는 게 요거예요. 얘는 하나겠지. 군인 하나. non-leaf는 막 10개가 여기 몰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무브하면은 군인 한 명이 움직이겠지. 근데 얘를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군인 10명, 5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처리하나 여러 개를 처리하나 같은 코드로 다양성을 가지고 처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어떤 패턴이 컴포짓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객체지향 개발론 제 수업도 있는데 거기를 조금 들으면 또 자세히 배울 수 있는데, 얘도 이제 우리가 이제 트리를 나타낼 때, 프로그램에서 트리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해요. 그런데 얘는 리프와 non 리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트리를 막 만들 때 이런 트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집어넣었어. 노드를 하나 추가했어요. 그럼 얘가 뭐 어떻게 바뀌었어? 단말이었다가 뭘로 바뀌어요? 중간 노드 바뀌죠. 그런 환경에서는 이 구조를 못 써요. 얘는 명확하게 단말이면 늘 단말로 노는 애가 있어야 되겠고, 아니면 중간에 노는 애. 그러니까 중간이었다 단말이었다 바뀌는 그런 형태의 코딩에서는 이 코드를 쓰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트리를 표현할 때 객체장 기법을 써서 트리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지금부터는 트리에 대한 탐색 또는 순회, 여기 얘기할게요. 탐색하고 순회의 차이가 뭘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은 탐색은 뭘 찾는 건데, 찾다가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중단되는 거예요. 트래버스라는 개념은, 순회는 중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한 번씩 가보는 게 순회라는 거예요. 근데 탐색을 하려면 순회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최악의 경우 끝까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노드를 방문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개념적으로 서치랑 트래버스의 차이는, 서치는
가다가 중간에 끝날 수 있는 애고, 트래버스는 시작했으면 끝까지 다 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트리는 뭐예요? 그래프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그래프에서 우리가 탐색을 한다. 뭘 찾는다. 그래프에서 찾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알고리즘이 깊이 우선, 너비 우선이에요. 깊이 우선, 너비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이에요. 컴퓨터 공학인데 깊이 우선, 너비 우선을 모른다. 그러면 안 돼. 깊이 우선과 너비 우선을 내가 작성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도 안 돼. 쉽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고, 필요하면은 작성해 쓸 수 있어야 돼요. 깊이 우선, 너비 우선은 엄청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얘는 또 특이하다기보다는 다른 것과 다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정렬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그럼 내가 정렬 알고리즘 안 짜고 있죠. 그렇죠? 정렬 알고리즘 어디 가서 갖다 쓰면 돼. 라이브러리에 구현되어 있는 걸 가져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깊이 우선이나 너비 우선은 라이브러리에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내가 내 필요한 곳에 맞게끔 늘 만들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화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깊이 우선과 너비 우선을 해야 될 대상이 너무 다양하니까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우선, 너비 우선, depth first search, breadth first search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깊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쭉 끝까지 가서 다시 올라오는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너비 우선은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먼저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비 우선은 요거 방문하고 요렇게 방문하고 요렇게 방문하고 요렇게 방문해요. 이게 너비 우선이에요. 깊이 우선은 쭉 올라가서 또 쭉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우선 가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구현할 때 깊이 우선은 뭘 이용해서 구현하면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해요. 그리고 너비 우선은 뭘 이용해서 구현해요? Q를 이용해서, FIFO-Q를 이용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깊이 우선은 스택을 이용하다 보니까 스택 자료 구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스택 자료 구조를 이용하지 않고 재기 호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커시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능으로 따지면 리커시브하게 짜는 것보다는 반복문을 통해서 짜는 게 더 좋겠죠. 함수 호출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깊이 우선은 스택으로도, 그러니까 재기 호출로도 짜는데 재기 호출로 안 짜고 스택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반복문으로 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복문을 이용해서 짤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서 프로그래밍 하면은 얘를 프로그래밍 해요. 그러면 처음에 스택에 뭘 집어넣어? 0을 넣어요. 루트에. 그러니까 코드가 이 코드가 어디 갔냐? 코드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스택을 만들고 스택에다가 루트를 푸시해요. 그 다음에 스택이 빌 때까지 계속 요거를 반복합니다. 얘하고 얘는 BFS인데 요 두 개 코드를 보면은 뭐만 차이 나요? 두 코드의 차이. 이쪽은 뭘 쓰고 있어요? 스택을 쓰고 있죠. 얘는 뭘 쓰고 있어요? Q 쓰고 있어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DFS와 BFS 차이는 알고리즘은 똑같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쓰는 자료 구조만 달라요. 그 자료 구조가 달라지는 데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방문하는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스택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0을 스택에 넣었죠. 0을 스택에 넣어요. 그 다음에 스택에 얘를 넣은 다음에 얘를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얘를 넣었다가 얘를 빼서요. 얘의 자식을 푸시해요. 자식을 푸시하는데 아까 같은 코드에서는
2를 푸시하고 2를 푸시하죠. 그러니까 이 얘가 자식의 이제 벡터를 유지하는데 첫 번째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에요. 그럼 for로 돌리면 1이 먼저 푸시되고 2가 푸시되죠. 그러면 스택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가 나와?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넣고 나면 얘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뭐 이게 순서가 내가 푸시를 어떤 식으로 푸시했냐에 따라서 나오는 순서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푸시를 어떤 순서로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푸시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노드를 방문하는 순서를 얘기하면은 요 순간을 얘기해.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근데 얘가 이제 트리에서 DFS, BFS 하는 방법이고 얘가 그래프가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반 그래프로 가면. 이거 갖고 안 돼. 뭐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 트리에서 DFS와 BFS 하는 거랑 그래프에서 BFS, DFS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트리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죠? 트리가 갖고 있는 특징? 트리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주기가 없다 그랬어요. 주기가. 주기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방문하다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A를 방문하면 A의 자식은 B가 되죠. 그래서 B를 방문했어요. 그럼 B를 방문했을 때 B의 자식은 C와 D가 있겠죠. 그럼 D로 오면 어떻게 돼? D의 자식은 B, C, E가 있는 거예요. 연결이 다 돼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프에서는 탐색을 하다 보면은 한번 방문했던 노드를 어떻게 돼? 주기가 있으니까 또다시 방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방문한 노드는 처리를 안 해줘야 되지. 그래서 visited라는 배열을 뭔가 써야 돼. visited 배열을 써서 한번 방문한 노드는 방문했다가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푸시할 때 어떤 애들만 푸시해요? 아직까지 방문 안 한 애들만 푸시하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어요. 근데 트리에서는 그게 필요 없어요. 왜? 한번 방문한 애들을 또다시 방문할 이유가 없어요. 트리는 주기가 없기 때문에 쭉 그 방향으로 가면은 한 번만 방문하게 돼요. 모든 노드를.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그대로 그래프에도 적용이 되는데 차이점은 뭐다? 그래프에서는 한 번 방문한 노드를 또다시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해주는 요소가 들어가야 되겠고 보통은 배열 같은 걸 써서 visited 불리언 배열, 불 배열 써서 한 번 방문한 노드는 방문했다고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푸시할 때 요 배열을 보고 방문했으면 푸시를 안 해. 이미 했으니까. 그 차이만 있습니다. 요 스택은 이렇게 DFS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재교출을 이용해서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아까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0을 방문하면 0에서 DFS를 재교출해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1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로 가고 8, 9, 4, 2, 5, 6, 10, 11 아니지 0, 1, 3, 7, 8, 9, 4 이리 와서 2 방문하고 5 방문하고 6, 10, 11 이렇게 방문.
그 순서대로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스택을 이용하게 되면은 스택에 어떻게 어떤 왼쪽 먼저냐 오른쪽 어떤 순서로 푸시했냐에 따라서 방문한 순서가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나와요. 트림으로 비지트 배열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로 가면 저 배열이 필요해요. 잠깐 쉬어야 되는데 금방 끝날 테니까 계속 하고 일찍 끝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리에서의 기본적인 탐색은 그래프에서 탐색과 마찬가지로 DFS, BFS 둘 중에 하나를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진 트리와 관련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구조로 많이 활용하는 건 이진 트리예요. 이진 트리는 자식의 노드의 개수가 최대 몇 개? 2개까지. 2개까지가 되겠고, 이렇게 최대 2개까지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각 레벨에 있는 노드의 개수, 최대 개수가 정해져 있겠죠. 요 레벨은 하나, 그 다음 레벨은 둘, 그 다음 레벨은 최대 넷, 그 다음 레벨은 최대 8, 그 다음 레벨은 최대 16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각 레벨 L에 있을 수 있는 최대 노드 수는 2L-1입니다. 여기서 L은 레벨인데 루트 레벨을 뭘로 간주한 거예요? 1로 간주한 거예요. 그래야 맞죠. 루트 레벨은 여기 1이 되면 2의 0승에서 1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높이가 H인 트리에 있을 수 있는 최대 노드 수는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를 정리하면은 요만큼이 돼요. 최대 이만큼, 최소는 요만큼이요. 최소는 언제예요? 각 레벨에 노드가 몇 개 있는 경우에요. 최소는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게 최소예요. 최대는 이게 최대고요. 요것만 있으면 최소예요. 아니 뭐 요렇게도 최소인데 각 레벨에 하나만 있는 게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노드 수는 요거고 최대 노드 수는 요거예요. 그러면 범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높이가 h일 때 n의 범위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거꾸로 노드가 n개일 때 높이의 범위는 이렇게 돼요. 거의 최적일 때가 로그 n에 비례하는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n에 비례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진 트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트리의 높이를 최적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가깝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되면은 선형 자료 구조 쓰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진 트리를 만들더라도 이쪽에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타겟이다. 우리는 타겟이고. 이진 트리의 종류에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포화 이진 트리, 완전 이진 트리, 완벽 이진 트리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개념은 요 완전 이진 트리예요. 완전 이진 트리는 마지막 레벨을 제외하고는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레벨들은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완전 이진 트리라 그래요. 완전 이진 트리. 완전 이진 트리. 그리고 포화 이진 트리는 모든 노드의 자식수가 0 또는 2인 거예요. 얘는 완전 이진 트리 아니죠. 그렇죠? 완전 이진 트리도 포화 이진 트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요게 없어. 그러면 얘는 포화 이진 트리가 아니죠. 얘는 자식이 몇 개야? 하나밖에 없어요. 2개가 있어야지 포화인데. 그래도 요게 하나 없어도 이 트리는 완전 이진 트리예요. 그리고 완벽 이진 트리는 높이가 h면 거기까지 꽉 차 있는 게 완벽 이진 트리예요. 노드 항상 우리가 완벽 이진 트리가 되도록 트리를 유지할 수는 없죠.
완벽 이진 트리가 되려면 노드 수가 항상 1, 3, 7, 15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완벽 이진 트리를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완벽 이진 트리는 아니지만 완전 이진 트리는 우리가 항상 유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유지하는 게 트리의 높이 측면에서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진 트리를 쓸 때 늘 완전 이진 트리로 만들어서 유지할 수 있냐 없냐. 근데 완전 이진 트리로 유지할 수 있으면은 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트리 높이가 최적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높이를 요 기준으로 만들고 싶은데 항상 이 기준으로 못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은 좀 완화시키는 거예요. 완전 이진 트리는 유지할 수 없어. 완전 이진 트리를 유지 못하더라도 균형 이진 트리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균형 이진 트리로 유지하게 되면은 트리의 높이가 로그 n에 비례해요. 로그 n에 비례하지만 최적은 아니지. 최적은 아닌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균형 이진 트리는 어떤 개념이냐면 모든 노드의 왼쪽 부분 트리의 높이와 오른쪽 부분 트리의 높이의 차이가 하나 차이 나는 거예요. 얘는 균형 이진 트리, 얘도 균형 이진 트리예요. 요 값들이 0, 마이너스 1 아니면 1이 되면 돼요. 2가 있다, 마이너스 2가 있다, 아니면 더 크다. 그러면 걔는 균형 이진 트리가 아니에요. 얘는 균형 이진 트리가 아니에요. 이쪽은 빵이고 이쪽은 2죠. 그러면 그 차이가 2가 될 거예요. 아니,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균형 이진 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트리의 균형을 유지하고 싶은 게 그 다음 목표입니다. 완전 이진 트리로 항상 유지할 수 있으면 좋아. 완전 이진 트리로 유지하는 건 힘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뭘 하고 싶어요? 균형 이진 트리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균형 이진 트리로 유지하게 되면은 트리의 높이는 여전히 로그 n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 이진 트리나 완벽 이진 트리에서는 노드들을 번호를 이렇게 매길 수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차례로. 근데 이렇게 매기는 걸 생각해봐요. 0, 1, 2, 3, 4, 5, 6, 7, 8, 9, 10. 자. 그러면 이렇게 유지한다 생각하면은 얘는 어디다 유지하면 좋을까? 색인을 0, 1, 2 이렇게 해서 유지할 수 있어. 그럼 어디다 유지하면 좋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트리 구조는 연결 구조 형태로 만든 거죠. 노드들을 만들고 노드들을 연결해 가지고 트리를 나타내는데 만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표는 완전 이진 트리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 이진 트리로 유지하면은 번호 넘버링이 어떻게 돼?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면 이 데이터를 어디다 유지할 수 있어요? 배열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열에 넣는 거예요. 배열에 넣고 또 좋은 건 이 세 기능만 있으면 요 식에 의해서 자식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배열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요 자식이 어디야? 그럼 구하면 돼. 그럼 글로 가서 접근하면 되겠고 내 부모가 누구지?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9야. 그럼 9 빼기 1 나누기 2 하면 4가 되죠. 그러면 색인 4에 내 부모가 있는 거예요. 9의 부모가. 그래서 완전 이진 트리가 되면은 우리가 어디다 유지할 수 있어요? 트리 구조를. 배열에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자료 구조니까 여기에는 어떤 기법이 적용돼야 되죠? 노드들 계속 추가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떤 기법이 적용돼야 돼? 배열을 유지하더라도. 또 동적 배열 기법은 써야 되겠죠. 노드들을 유지하다가 더 추가되는데 부족해. 그러면 2배 늘리든지 뭘 해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돼요. 하지만 배열로 유지하게 되면은
속도도 빠르고 또 캐싱에도 유리하고 다 좋아요. 그래서 완전 이진 트리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으면 배열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겠고, 실제 그거를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뭐냐면은 힙이라는 자료 구조예요. 힙 들어보셨어요? 힙이라는 자료 구조. 이 힙이라는 자료 구조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우선순위 큐를 만들 때 써요. 여러분들이 priority queue라는 게 있는데, priority queue는 선형 자료 구조를 만들지 않고 비선형 자료 구조, 이 이진 트리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진 트리 중에서도 힙이라는 배열을 이용해서 만드는 이진 트리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힙에 대해서는 지금 7, 8, 9, 10, 11장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1, 그래서 이렇게 이진 트리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진 트리가 되면, 근데 완전 이진 트리가 아닌 경우에는 배열을 쓸 수 없을까? 완전 이진 트리가 아니야. 그럼 배열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쓸 수 있죠. 그렇죠?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완전 이진 트리의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꽉 차겠지. 근데 예를 들면 뭐 얘가 없어. 그럼 5 자리에 뭐 마이너스 1 같은 형태로 아니면 널 같은 형태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지. 근데 얘가 되게 그런 트리면은 널들이 막 kum성kum성 많겠죠. 그러면 오히려 처리하기가 더 불편할 수 있어요. 노드가 있냐 없나 가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모든 이진 트리는 배열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는 있지만 늘 완전 이진 트리로 유지하지 않는 그런 애들들은 그냥 우리가 아까 봤던 트리 노드 만들고 레프트 포인터, 라이트 포인터 만들어서 연결 구조 형태로 트리를 만들어서 쓰고, 완전 이진 형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애들들은 배열을 써서 하고, 그렇게 쓰는 애가 바로 힙이라는 자료 구조입니다. 트리의 순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BFS와 DFS를 쓸 수 있는데, 이진 트리의 경우에는 전이, 중이, 후이 세 가지 그 순회하는 방법이 있어요. 순회하는 방법. 그래서 얘들의 차이를 보면 항상 어느 쪽부터 먼저 가냐면 왼쪽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이 세 개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루트를 언제 방문하냐 그 차이예요. 루트부터 방문하면은 전이, 루트를 중간에 방문하면은 중이, 루트를 맨 마지막에 방문하면 후이에 해당됩니다. 후이. 그래서 전이 형태로 방문하면은 DFS랑 방문한 형태가 같아져요. 단 재기호출하는 DFS에 해당되고요. 재기호출하지 않고 스택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순서로 놓냐에 따라서 전이 순서하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 중이, 후이 세 가지 순서가 있다. 제가 왜 중요하냐? 별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데 이진 검색 트리로 가면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일반적인 이진 트리에서는 얘네들은 별로 의미 없고 탐색할 때 응용에 따라서 탐색하거나 BFS나 DFS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진 트리에서는 전이, 중이, 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일반적인 이진 트리보다는 다음 노트에 살펴볼 이진 검색 트리 거기에서 좀 의미가 있고 거기 가서 한 번 더 전이, 중이, 후이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실 건 이런 순서로 순회를 할 수 있는데 이 순회들의 특징은 왼쪽은 늘 오른쪽보다 먼저 간다. 그리고 루트를 언제 방문하냐에 따라서 전이, 중이, 후이로 나눠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일반 트리를 살펴봤는데 일반 트리를 라이브러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져다 쓰게끔 해주는 자료 구조는 별로 없어요. 보통 라이브에서는 트리를 위한 범용 자료 구조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그래프 모델링 할 때 내가 직접 만들어서 써야 돼요. 트리도 그렇고 그래프도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트리 구조를 이용한 자료 구조는 많이 있지만 내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트리 구조는 없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